안녕하세요. 원예 확률 통계 버전4 이원우입니다. 우선은 이 여러분들 보시는 이 첫 장의 썸네일의 이 뒷배경 사진을 좀 바꿔봤습니다. 대학교 로고 심볼들을 18장, 18개 대학의 심볼들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강의는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 대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소위 말해서 들어가기 좀 어려운 데서부터 그래도 좀 쉬운 대학 뭐 이렇게 골고루 순서는 없습니다. 무려 놨습니다. 당분간 이 뒷배경을 가지고 영상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43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다룰 문제는 주관식 한 문제, 객관식 한 문제인데 두 문제 다 사관학교 23년도 기출 문제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문제는요. 101번째 문제입니다. 101번째 문제는 서로 다른 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 두 확률 변수 X, Y가 각각 정규분포, 평균이 A고 시그마 제곱, 또 평균이 2B-A이고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예? 미지수 AB는 여기 평균 부분에 들어가 있네요.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와 확률 변수 Y의 확률 밀도 함수 gx. 뭐 gy라고 쓰는 게 원칙이겠으나 x라고 써도 뭐 틀렸다고는 볼 수 없다. 아무튼 확률 밀도 함수의 형태가 y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의 형태가 g로 표현됐다라는 거죠.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킬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 뭐라고요? 주관식 문제였습니다. 주어진 조건은 x가 1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과 y가 1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같다. 그렇죠? 같다입니다. 또 하나는 x의 확률 밀도 함수 f17, x가 17일 때의 그 값과 y가 10일 때의 확률 밀도 함수의 값이 더 크다. 저 값이 더 크다는 것은 높이가 높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x가 15일 때의 확률 밀도 함수의 높이 15가 더 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분산이 같아. 시그마 제곱, 시그마 제곱. 그렇죠? 평균은 달라. 그러니까 위치만 이렇게 이동되어 있는 모양은 똑같고 평균값이 이동됐으니까 위치가 이동되어 있는 그런 정규 분포하는 x, y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얘기라고 그랬어요.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자, x는 y다. 이건 뭔지 몰라. 뭔지 모르는데 이거나 뭐 이거 두 개를 그렸냐? 어느 게 그 포짐의 정도, 표준 편차는 똑같단 말이에요. 시그마. 그런데 이 y가 오른쪽에 있는 정규분포 있고 x가 왼쪽에 있는 거 인지, 즉 fx가 이거고 이게 gx 인지 gx가 이거고 fx가 이거인지 지금은 몰라. 예? 모르죠. 예. 그래서 두 개 다 그려본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조건이 x가 1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y가 1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과 같다. 그러면 11이라는 게 어디겠어요? 여기야. 여기. 11. 응? 11. 요가 11이라고. 그러면 x, 이게 x입니다. 이것이 1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이 확률이죠. 여기까지. 여기. 그것이 y가 1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이거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요? 같죠? 11에서 맞는다고. 이것도 마찬가지. x가 11. 1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이번에는 이 부분이야. 여기까지. 그렇죠? 여기가 11이라고.
y가 11보다 뭐 이거 헷갈렸네. 미안합니다. x가 1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여기야, 여기. x 요거. y가 1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여기야. 여기야. 요 두 개 똑같죠? 예. 그 이야기를 지금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안한데 이건 없애야 되고. 아이고. 이거 지워지는 게 아니네. 네. 이겁니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인지는 아무튼 지금 이거 갖고는 모르지만 11이라는 거는 x의 확률 밀도 함수하고 y의 확률 밀도 함수하고 만나는 겹치는 부분이 지금 11이라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면 평균이 여기 있잖아. 이게 뭐야? A. y의 평균 2b-a. 만약 이 그림이라면 2b-a가 여기고 a가 여기라는 얘기지. 그렇죠? 그러면 이 조건에서부터, 그러니까 조건 가를 가지고 지금 그림을 그렸단 말이에요. 조건 가로부터 11은 저 두 개의 평균이죠. 응? x의 평균, y의 평균. y의 평균, x의 평균의 가운데 있는 값이라고. 그러니까 2배 a 더하기 2b-a가 11이라고. 이 그래프든 어느 거든 간에 1이 아니라 11이라고. 그럼 여기서부터 a는 지워지고 2b는 22니까 b는 11. 하나 벌써 찾았네. a 더하기 b를 구하는데 b를 찾았어. b는 11.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어디서 찾아야 될까? a에 대해서는 물론 여기서 찾아야 되겠죠. 자, 요게 이제 또 까다롭습니다.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자, F의 17, G10이라는 거는 Y의 G10, 여기야, 여기점. 여기점 11이고, 여기, 요거. 이쪽에서는 10은 어디쯤이에요? 여기는 여기쯤 되는 거네. 요거. 그쵸? 네. 그런데 보니까 11을 기준으로 해서 또 대칭인 것이 보입니까? 11 값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대칭, 10일 기준으로 해서 좌우 대칭, 이게 보이나요? 예? 그러면 조건 나로부터 G10은 G10 요거는 뭐야? F12죠. F12죠. 이거 대칭이니까. 이 그래프가 지금 뭐 정교하게 그려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쉽게 이 그래프 갖고 찾을 수는 없지만, 아니 11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대칭 아니야. 그렇죠? 11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인 것을 통해서 G10이라는 것은 F로 표현하면 12가 된다 이것이. 그렇죠? 이다. 그러면 조건 나는 F17, F12, F15라는 이야기야.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F만 보겠어. 지금 A 값이 어딘지, 평균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쳐놓고, 여기 뭐 A가 있는 거야. 이게 지금 X만 보는 거야. 17. 대강, 여기 있죠. 15가 제일 커. 15가 제일 높아. 15. 그리고 17 줬고, 12가 가운데야. 요 높이와 요 높이 가운데니까 뭐 이 정도 해보죠. 12.
그러면 요 조건을 얼추 만족하는 그래프를 그렸단 말이에요. 예? 그래프를 그렸어요.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부터 A는 12보다는 크고 15보다는 작다는 게 판명이 되죠? 판명이 안 됩니까? 예? 자, 15가 제일 크고 15, x가 15일 때의 높이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12일 때의 높이가 높고 그 다음에 17일 때 높이가 제일 낮아. 그러면 A는 12보다 크고 15보다 작은 수라고. 평균은 A일 때 제일 높아야 되니까. 그래서 A는 여기서부터 A는 13 또는 14야. 예. 이거는 이제 정규 분포의 성질을 정확히 알고서 문제를 푸는 것 뿐입니다. 정규 분포가 갖는 특징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란 말이에요. 딴 거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A가 13이면 어떻게 돼? 평균이면 제일 높아야지. 그렇죠? F 12 여기서 지금 F 15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A가 13이라면 이게 13이라면 바로 하나 옆에가 12고 13에서 두 개 떨어진 게 15인데 이게 성립합니까? 가 아니다. 그렇죠? 더 정교하게 그리면 만약 A가 13이라면 여기 12가 있고 여기 15가 있잖아. 에? 그러면 12일 때의 높이가 15일 때의 높이보다 오히려 더 커야지. 이게 안 된다고. A가 14면 아무 문제가 없어. A가 13이거나 14라고 그러는데 13이 아니면 안 되면 14죠. 뭐 그렇죠? A는 14. 오케이. 그래서 A 더하기 B는 14 더하기 11, 25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정규 분포의 분포 모양, 성질, 정의 이런 것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볼까요? X와 Y 두 개 확률 변수가 나왔는데 각각 그 정규 분포를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X와 Y의 확률 밀도 함수가 fx, X의 확률 밀도 함수, Y의 확률 밀도 함수가 gx라고 표현하는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 것. 하여튼 g는 Y에 대한 분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Y는 Y, 뭐 우리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그런데 Y가 X일 때, 뭐 X가 어떤 값을 가질 때 이렇게 표현해도 틀린 거는 아니라는 거지. Y로 표시하는 게 더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표시하는 게 더 일반적이고 우리가 익히 보아왔던 거지만 이렇게 표시를 해도 X라고 표시를 해도 뭐 틀렸다고는 할 수 없는 거고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헷갈리지 않게 어렵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같이 표시를 해놓은 거라고 나는 짐작을 합니다. 하여튼 분포 모양이 중요한 거다. 그러면 A와 평균만 달라. X와 Y가. 그래서 A가 2B-A보다 작을 경우 이런 경우일 수도 있고 또 2B-A가 오히려 A보다 작을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이 경우인지 이 경우인지는 우리는 몰라.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엉터리라도 아니 뭐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리세요. 잘 안 되면 예, 여러분들이 뭐 정경품 모양을 그릴 줄 아느냐 모르느냐 테스트하는 게 아니니까 정확히만 똑같이 그려놓으면 비슷하게 그려놓으면 된다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이 조건들을 보니까 조건을 맞춰봐야지. 이게 무슨 얘기인가? 10일이 어떤 값인가? 10일이라는 게 어디쯤 위치하고 이 경우에 대해서 이 경우에 대해서 10일을 이 조건 가를 통해서 보니까 10일이라는 거는 fx하고 gx가 만나는 그 값이구나 하는 걸 알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값이니까. 뭐야? 요 값은 두 개 평균값에 두 개 EB-A, A의 평균이라고. 가운데 값이야. 가운데 값. 예? 좌우 대칭이므로.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같으므로 이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B가 11이라는 값은 우선 얻게 되는 거고, 문제는 이제 조건 나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G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G가. 그런데 G하고 F하고 있는데 이게 G가 들어가 있으니까 거북하죠. 헷갈리죠. 그런데 이 그래프를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자, G야, 이거. G에 10이면 11보다 1 작잖아요. 요가. 근데 이것이 fx와 gx는 이 값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예, f12값, 여기 1 빠졌잖아. 그러니까 1 더한 f12값하고 같겠다 하는 거를 찾아내는 것이 만만치 않죠. 예? 그렇게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저거 갑자기 찾아낸다는 거는 쉬운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응용력을 키우려고 여러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풀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G10은 F12 값하고 같다 해서 여기다 대입한 거야. 대입한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F에 대해서만, X의 확률 분포, 정규 분포에 대해서만 점을 찍어서 12, 15, 17의 그 높이를 비교하다 보니까 A가 14라는 것을 얻었다. 그러니까 뭐 재미는 있는 문제인데요. 재미는 있는 문제인데 무슨 대단한 여러분들이 꼭 뭐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을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응용하는 데 써먹어야 되는 일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렇게 대단히 깊이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다음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102번 문제. 두 집합 x가 있고 1, 2, 3, 4 y가 있어. 0, 1, 2, 3, 4, 5, 6 y가 있어. 그래서 x에서 y로 보내는 함수 중에서 f1, f2, f3, f4의 값이 8을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라. 자, f1, f2, f3, f4의 값이 8이다. 그러면 F, 여기서 1이 보내는 거죠. 보낸 거야. 그러니까 Y 안에 이 공역 안에 값들, 이거 A라고 그러지. 이거 B라고 그러고, 이거 C라고 그러고, 이거 D라고 그러죠. 뭐, 알아보기 쉽게. 이게 8, 이란 말이야. 그러면 A, B, C들은 뭐야? 0부터 6 사이 값이죠. A, B, C, D는 0부터 6 사이 값이야. 그죠? 그런데 A, B, C, D는 음이 아닌 정수네. 이거는. 근데 문제가 이쪽이라고. 이거. 6보다 작거나 같다. 저거는 풀어봤어요. 그것도 뭐 오래된 게 아니야. 찾아보니까 96번. V4 96. 여기서 풀었어요. 저럴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풀어보고 경험해보고 그런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야. 이거는 6건으로 풀었어요. 96번 문제에서. 6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면 뭐라고 그러느냐면 6건. A, B, C, D가 6보다 작거나 같이 아니면서 뭐를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8을 만족시키는 순서상 A, B, C, D의 개수를 구하자. 이게 6건의 개수야. 네? 그리고 이렇게 됐는데 이 아니면서 6보다 작거나 같은 게 아니면서면 7일 수도 있다는 거고 또 합이 8이니까 8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 이 아니면서 이것을 만족하려면
8 빵빵빵 혹은 7 1 빵빵 이런 두 가지 형태의 그 순서상 이런 것들의 순서상의 개수를 찾으면 되는 거야. 예. 맞습니까? 이거는 4 팩토리얼 또 같은 것이 있는 순율로 해서 3 팩토리얼 라는 거고 이거는 4 팩토리얼 같은 것이 있는 거 0이 2개 2 팩토리얼 아니 물론 1 팩토리얼 1 팩토리얼 1 팩토리얼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저거는 뭐야? 4 더하기 뒤에 거는 4 3 12 그래서 16 16개로 응? 6건의 수가 그러면 그 이거 음이 아닌 A, B, C, D의 개수 전체 네, 전체 함수 개수 함수의 전체 개수는 뭐예요? 이거 지금 예? 예, 1, 2, 3, 4, 8로 되는 합이 8로 되는 거기 때문에 예, 뭐야? 예,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4H8 예. 자, 4H8은 뭐냐? 이 방정식에서 음이 아닌 정수의 이야기입니다. A, B, C, D 합해서 8이 되는 건데 중복을 허락해도 괜찮단 말이야. 같은 값을 가져도. 그죠? 그래서 4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선택하는 예, 것이다. 그래서 여기 받는 거죠. 이게 받는 거야. 수를 받는 거라고. 받는 게 4개. 그래서 앞에 4H8이 된다. 를 기억하자라고 했어요. 이거는 뭐야? 4 더하기 8 빼기 1 컨비네이션 8 그래서 11 컨비네이션 8 하면 11, 19 8 팩토리얼 지워지고 남는 게 3 팩토리얼 3, 2 이 계산하면 예, 이거 3 이거 5 165 그러니까 6건에 해당되는 함수의 개수가 몇 개? 16개이므로 165 빼기 16개 빼면 149개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이거는 우리 V4 버전 4의 96번 문제와 뭐 거의 동일한 문제예요. 거의 동일한 문제. 그러니까 96번이 물론 어렵습니다. 이 문제보다는 어려운데 96번 문제를 풀어봤다. 내 걸로 만들었다. 그러면 102번 이 지금 23년도 사관학교 출제 문제는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거 뭐 내가 봤던 문제 그대로 나왔네. 나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다양한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그 문제를 푸는 능력뿐만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폭넓은 응용력, 폭넓은 문제들을 접하는 마음 자세, 예? 사고의 틀 이런 것을 훈련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